다른 사람들도 이제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과정에 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무도 하지 않은 연구를 찾아가지고, 제가 저만 풀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라서,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 누구나 해야 되는 제 학사 과정, 제 학위 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견뎌가고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즐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 인생. 오늘은 그 공상이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유튜버인데요. 네. 수학은 사랑하는 건가? 죄송해요. 제가.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만 너드는 아닙니다. 채널의 운영자님이십니다. 박수! 아, 제가 거기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꽤 어려워가지고 그걸 보다 제목을 잊었어요. 그 영상들을 사실 그 채널은 관리한 지가 사실은 조금 많이 돼가지고, 어, 지금은 사실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은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그래요? 네, 차차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이제 아무튼, 네. 네. 이제 자기소개로 본인은 수학을 좋아하지만 너드는 아닌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사실 그 페이지 이름을 짓게 된 거는, 친구가 지어준 거예요. 친구가 이제 다른 과 후배는 아니었고, 학교 후배가 이제 페이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어, 농담 삼아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다들, 남들 보기에는, 쟤 너드다 하는데, 나 너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학은 좋아하지만 너드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은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너드다라는 걸 강조하는 느낌인 거죠. 네, 그런 뜻으로 지은 페이지였고요.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로 먼저 활동을 하다가, 아, 유튜브 영상은 나중에 좀 한두 개 정도 좀 시험 삼아 올려봤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이 많이 들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영상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수학과 대학원생이고, 그리고, 뭐 세부 분야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대수기하 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면 질문이 있다는 뜻이어서 네. 오디오 물림 방지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이 이렇게 딱 보이면은 자연스레 이렇게 멈춰 주시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부는 뭘 하셨나요? 학부도 저는 이제 같은 학교에서 지금 포스트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에서 수학과 졸업했고요. 네. 아, 네. 대학원은 이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수학을 지금 다른 분이 아직 질문이 없으셨고, 수학을 언제부터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뭐, 어,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수학을 잘해가지고, 혼자서 이제 집에서 문제 만들어서 막 풀고, 이제 책에 안 나오는 개념들 같은 것도 막 공부해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수학을. 저 중학교 때부터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것도 좀 뭐, 말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고- 초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왔어요. 제 부모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따라서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로컬 스쿨을 다녔는데, 당시에 이제 중국어로 수업을 하잖아요. 로컬 스쿨 초등학교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중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아가지고 학교 가서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어 시험 같은 거, 거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다 주관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막 제가 쓸 수 없는 게 없으니까 1, 2번 이게 그 중국어 발음 적는 문제 있어요.拼音적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만 이제 제가 깨작깨작 적어가지고 내고 그러면은 막
숫자가 1의 자리로 나왔거든요. 5점, 7점 이렇게 제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제가 유일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과목이 수학이랑 뭐 영어랑 과학 이런 거였어요. 이게 뭐 만물의 언어 뭐 만국의 공통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당시에 수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가지고 수학은 항상 뭐 90점 이상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 이어져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당시에는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억이 확실치는 않아요. 당시에 뭐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막 어떤 아 나는 수학을 좋아해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확실치는 않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학을 좀 잘하구나 이런 좀 인식이 있었고 사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원래는 제가 의대 지망이었는데 고3 때 좀 바뀌었어요. 고3 때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이 시작됐는데 친구가 좀 그냥 너가 잘하는 거 해보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좀 어, 저를 이제 좀 바꿔가지고, 아, 수학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 네. 아, 지금까지 그 많은 출연자분들이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지금 공상님에 대해서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제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진짜 내가 그냥 순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였는지, 사실 고득점 맞기 좋잖아요. 문제를 만들면서 공부하면. 그래서 그런 거였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하는 습관이 그런 건지 아니면 문제를 만들면서 어, 음.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순수 재미로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문제도 막 만들어서 풀고 그랬어요. 책에서 어디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 같은 거 막 이제 제 맘대로 수열을 막 만든 다음에 그 수열의 막 일반항을 계산해 보자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함수 같은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 그래프 위에 막 예를 들어 공이 있다고 하면은 공이 어떻게 움직일까 시간에 따라서 중력이 있다면은 그런 거 막 계산해보고 그런 게 이제 순수 재미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들도 보통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뭐 영어 공부 같은 경우도 이제 책에서 장문 같은 거 이제 타이핑 일일이 한 다음에 이제 밑줄 같은 거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이제 채우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이게 어 문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고등학교 때는 습관이 됐던 것 그게 대학교까지 계속 이어졌나요? 같아요. 대학교 때는 그렇게 막,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사실 수학이, 어, 너무 이제, 사실은 해놓은 게 많잖아요. 야, 먼저 죽은 사람들이 해놓은 게 워낙 많으니까, 이 선조들의 지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 그렇게 흥미로운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책에 있는 문제 풀기에도 좀 급급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를 가더라도 또 네, 대학교 가서 수학은 또 고등학교 때 수학이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음, 배워보다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던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수학과를 가서 그 계속 잘하는 친구들과 좀 좌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반반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네, 어떠셨었는지, 어떤 좌절이 있으셨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계속 재밌으셨었는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실 대학교라는 게 어떻게 시스템이 좀 자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공부라는 게 뭐, 알아서 해라,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학점은 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하는 거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맞다 보니까 좀 하는 게 그래도 즐겁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학원에 와가지고 사실은 어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과정에 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무도 하지 않은 연구를 찾아가지고, 제가 저만 풀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라서,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뭐, 누구나 해야 되는 제 학사 과정, 제 학위 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견뎌가고 있긴 한데, 지금은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즐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그런 건 아니고 좀 비율이 많이 줄어든 그런 건가요? 하다 보면 또 좋을 때도 있는데. 그렇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신기하다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그 출연하신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음, 계속 모르겠다가 잠깐 알겠고 막 그 과정이 반복된다고. 네. 다음 질문 또 들어볼까요? 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왜 그 닉네임을 공상으로 하셨는지. 아, 네. 사실 이것도 뭐,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뭐, 그래도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뒤에 준비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딴짓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SF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이 SF 리뷰를 하는 활동이 있어요. SF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읽고 리뷰하는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쓰는 닉네임이 공상입니다. 그래서 공상은 과학소설에서 따온 거예요. 사실 뭐 공상 과학소설을 요즘 SF 읽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름은 아닌데, 저는 이 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뭐 망상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공상을 닉네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학과를 1학년 들어가자마자 결정하나요? 아, 제가 입학할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어, 무은재학과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1학년이 과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2학년이나 뭐 더 늦게는 3학년 때 과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단일 계열이라고, 어떤, 한 3,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2학년 때 과를 정하게 돼 있었고, 나머지 270명 정도는 미리 다 과가 정해져 있는. 근데 저는 이제 과를 선택하고 들어갔어가지고, 어, 수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의 수학,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과학을 잘 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수학과나 사이언스를 전공하지는 않잖아요. 공대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아마 많은 경우는 뭐 취업이 잘 돼서 인 이유가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나요? 수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는 게 막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는 그런 거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부모님이 말리신 것도 없고, 가지고 그냥, 나는 수학 좋아하니까 수학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뭐, 과학 이런 것보다 특히 수학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약간 수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내 맘대로 숫자도 바꿔볼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수학과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2등은 뭐예요? 2등? 1등은 수학. 2등이요? 네. 아, 좋아하는 거요? 네. 어, 지금 뭐, 항상 뭐, 같은 건 아닌데, 지금은 제가 또 하고 있는 활동이 글 쓰는 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 또, 뭔가 SF 소설 같은 거를 써가지고 좀, 어, 발표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좀, 제가 학업 활동도 하면서, 사실은 외국에는 그 과학을 전공을 했거나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SF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글쓰기 SF를 쓰는 게 지금은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를 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저는 이제 뭐 사실은 포기하면서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요즘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포기하면서 이렇게 뭐 한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한때는 뭐 이거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좀 그런 건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뭐 교수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막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걸 막 다 깨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연구 활동을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사실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취미 활동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막 이런 것 좀 다른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지금 연구하시는 포닥분들, 교수분들에게는 좀, 뭔가 조언을 받고 싶은 부분이긴 해요. 그러면은 거의 요즘에는 좀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틈은 없으시겠어요? 네, 저는 거의 뭐 어, 요즘 내 너무 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막 제가 좀 낙천적인 성격이어가지고 걱정 없이 살고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는 대학원생 안 같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저는 거의 그렇게 막 무기력하게 지내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바쁜 바쁜 와중에도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줄이는 카테고리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어요. 그 개발자인데 회사에서 하는 개발은 너무 싫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고 하지만 집에 가면 자기 반의 개발은 너무 재밌어 하죠. 음, 약간 그런 케이스? 네, 그런 케이스는 종종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굉장히 기억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딥워크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좀 유명한 책이라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칼 뉴포트라는 사람이 쓴 딥워크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젊은 경제학 쪽이었나? 굉장히 젊은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강의도 잘하고 그다음에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어떻게 그 자기 시간을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냐면 일주일에 예를 들면 일주일에 뭐 수목이라고 할게요. 일주일에 수목은 아무 연락을 안 받아요. 음, 사무실에 있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학과에서 보면 황당한 거예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안 계신가? 지나가다 보면 불이 켜 있어요. 노크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자기가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집중하는 시간이랑 잡무하는 시간 이렇게 나누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제 주위에서는 자주 못 본 것 같고 주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요? 아유, 그래서 고양이가 뭐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잠시만요. 고양이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고양이가 자기를 보이기 싫어하면 할 수 없고. 야, 아, 도망가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방송이라. 목소리만 출연한 걸로. 네, 그러니까. 그 발표 저,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네. 뭐 전공 아,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취미로 하고 있는 활동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림,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공유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어, 잠시만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을 제가 뭐 PPT를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만들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40장 정도, 네, 40장 정도 되거든요. 네, 그냥 뭐, 예.
오늘 안에만 끝나면 됩니다. 네. 요게 어떻게 해야 되는 여기 거죠? 화면 공유 누르시면은, 슬라이드 쇼를 시작을 해놓고, 네네. 혹시 모니터를 2개 쓰시면은, 한 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쇼를 켜고 네. 그 네, 화면을 됐네요. 공유하죠. 이렇게 하면은, 네,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이제 대수기하라는 분야인데, 대수는 이제 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다항식,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야고, 기하학은 뭐 도형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대수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대수식이 있고, 원이 있는데, 이것들을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대수기하. 요것들의 관계를 공부하는 게 대수기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화라고 하죠.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타라는 요 변수를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원에 어디에 점이 찍힐 것이냐. 요것들은 세타를 이제 증가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게 되잖아요. 2파이를 주기로 여기가 이제 세타가 0이고 2파이는 0 이렇게 주기로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 이런 것들 요런 함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이 있을 때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 네,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양이라는 거는, 이 지금 보는 원 모양이라는 게, 이 식의 조건만 주어지면 뒤에 그러니까 이게 놓여 있는 공간이 어디건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보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좀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어, 그 벡터 공간에 놨을 때만 저렇게 보인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요 식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요 도형의 모양이 물론 달라지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식도 요 식을 만약 실수에서 저희가 고려를 한다면 원 모양이 나오겠지만 XY가 실수 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원 모양이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 XY가 복소수다 그러면은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XY가 만약 유리수다 그러면은 아예 점이 없습니다. 공집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은 근데 그 XY에 어떤 수를 넣느냐가 대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저거를 어느 공간에 내려놓느냐, 그게 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뒤에 곡률이나 그런 그러니까 게 없으면, 네. 이 식 자체가 더 큰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도형. 아, 왜냐하면 이 식에는 XY가 무엇이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저희가 실수를 넣으면은 이 도형이 나오고 복수수를 넣으면, 그러니까 요것을 어떤 이 식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떤 수들의 체계에서 도형으로 가는 어떤 뭐 함수 같은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오하네요. 수체계를 집어넣으면 도형이 나오는 거죠. 실수를 네. 집어넣으면 원이 나오고, 복소수를 집어넣으면 또 다른 도형이 나오고,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도형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함수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들을 요렇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요 함수가 유리식이 되거든요. 이 유리식이 요런 함수보다 더 다루기가 보통 쉽습니다. 그래서 요런 파라메트라이제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아까 질문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보통은 연구를 할 때 저는 이제 복소대수기하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복소수 영역에서 공부를 하는데 실수보다는 복소수가 좀 더 연구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다시피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은 실수에서는 해의 개수를 따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바뀌잖아요. 양수면은 2개가 되고 0이면 1개만 나오고 음수면 0이 나오고. 근데 복소수에서는 해가 중근이 나오거나 서로 다른 근 2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중근을 1개라고 치는 게 아니고 2개의 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중첩되어 있다라고 따지면은
이 모든 경우가 그냥 해가 그냥 두 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티브 커브라고 하는 알지브레이크 커브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프로젝티브 알지브레이크 커브라고 하는 요런 이제 요거의 그래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의 그래프들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실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소수에서는 그냥 한 그 알지브레 커브의 디그리,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가 2인 거거든요. 2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디그리랑 다른 곡선의 디그리의 곱, 그냥 P 곱하기 Q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식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내용을 이제 배수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근 뒤로 너무 어려워지기 전에 질문할래요, 저는. 네, 네. 중근이라는 말이 두 점이 거기서 모여서 그렇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어떤 그 수를 복소수를 넣으면은 무조건 값이 같은 게 나온다는 뜻인 그런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어,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해를 무조건 두 개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같은 경우를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르면 중근이 아닌 거죠. 근데 같은데 굳이 두 개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정리가 이쁘게 되니까, 왜냐면 무조건 두 개라고 말할 수 일반화,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화를 하기 네, 위해서. 네,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경우에도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요 커브도 사실은 요 정리, 배주 정리 같은 경우에도 디그리의 곱의 개수만큼 나오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그 점이 겹치는 경우를 따져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겹치는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그 겹치는 개수를 다 더했더니 디그리의 곱만큼 나오더라 이거고요. 중근이 나오는 경우는 네, 물론 실제 그 기하학적인 점의 개수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은 요거를 복소수에서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저희가 xy라는 영역을 만약 복소수로 한정을 시킨다면, 복소수로 하게 되면 이제 복소수는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x도 복소수가 나올 수 있고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고 해서 실수가 두 개 들어가야 되는 거고, y도 이제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어서 총 변수가 4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4차원의 공간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X쪽으로 2차원이 있고 Y쪽으로 2차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X를 S 더하기 TI라고 적고,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 X를 S 더하기 TI라고 적고 Y를 U 더하기 IV라고 적은 다음에 그것을 여기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전개해가지고 정리한 거고요. 이때 STUV는 다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가지고 요 아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잠시만요.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구나. 제가 써놨군요. 네, 요 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맨 위에 있는 이 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t제곱 플러스 v제곱을 저희가, 이거 항상 양의 실수가 나올 거잖아요. 왜냐면 t랑 v는 실수니까, 실수제곱 더하기 실수제곱 하면은 양의 실수가 나오잖아요. 요것을 r제곱이라고 하면은 tv는 반지름이 r인 원위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tv는 반지름이 r인 원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맨 위에 있는 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식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S, U가 반지름이 루트 1 더하기 R 제곱인 원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1 더 큰, 야, 얘보다 조금 더 큰 거죠. 1 더 큰 건 아니고 1 더하기 R 제곱의 루트인 요거인 원 위에 S, T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말해주는 거는 그냥 직선입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S 코사인 세타 더하기 U 사인 세타는 0은 그냥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타는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T,V가 얘를 만족하도록 저희가 세타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T,V는 요 원위에 있었으니까 요 각도가 세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직선도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타를 바꾸면은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이거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R제곱이 커짐에 R이 커짐에 따라 가지고 원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R 커짐에 따라. 그리고 요 원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로 따졌을 때 X, Y가 실수면은 요 원, 반지름이 제일 작은 1짜리 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R을 크게 하면은 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반대편은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여기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요거를 만족하고 요거를 만족하면 원과 직선의 교점인데 교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위쪽에 있는 원이 나오고 하나가 밑에 쪽에 있는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복소수에서 따지면 얘는 2차원 도형이 돼요. 4차원 공간 안에 들어있는 2차원 도형이 돼요. 이게 이게 따지고 보면 상식적인 이유가 저희가 복소수를 도입하면 4차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원이 식 하나당 하나씩 떨어지니까 2차원이 되는 거죠. 원래 4차원 공간 안에서 이 두 개의 식을 고려하니까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네. 이거를 만약 여기를 0으로 바꾸게 되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으로 하면은 제가 아까 관찰한 게 여기가 실수를 따진 거였잖아요. 요 원이. 요게 반지름이 1인 원이었잖아요. 밑에 중간에 있는 원이.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점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그래프를 복소수에서 본 거고요. 요 그림을 더블 코온이라고 부릅니다. 콘이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더블 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의 그래프를 그릴 때 중간에 있던 원이 점으로 쪼그라들었잖아요. 중간에 있던 원이 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 원이 없어지는 원이라고 해가지고 베니싱 사이클, 없어지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베니싱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니싱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최근에 하는 일이에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 뒤에 뭐 내용이 더 있긴 한데 뭐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으실까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럼 왼쪽 거 말고 왜 오른쪽 베니싱 사이클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스무스 뭐 싱귤러 버라이어티라고 하는데 싱귤러한 이 가운데에 생긴 이 점을 싱귤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싱귤러리티라고 네. 하거든요. 요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싱귤러리티가 베니싱 사이클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귤리티라고 하면은 그 지점에는 공간의 최적 그게 0인 거죠? 없는 차원이 이상해집니다. 아, 이 다른 점에서는 이 더블 콘의 다른 점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콘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2차원이거든요. 네. 다른 곳에서는. 근데 이 점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점에서는 뭐 차원이
보통은 줄어드는데 그런 차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왼쪽 거는 2차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오른쪽 네, 거는 왼쪽 거는 네, 그렇죠. 오른쪽 거는 중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네. 제가 아는 싱귤러리티는 그 블랙홀의 싱귤러리티 없어. 모양도 비슷하네. 네네. 네. 이 발표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혹시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 어,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 거기도 나와요, 맞아요. 아, 네, 특이점에 그래요? 예예. 네, 아, 제가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수학자신데 그 필지상 받은 아, 분이 약간 자서전 격으로 쓰신 건데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수기하를 하셨었거든요. 음, 히로나카 헤이스케이. 아, 네네네. 아, 네. 그래서 그 책이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 그 롤러코스터가 부드러운 곡선이잖아요. 삼차원상에서. 롤러코스터 레일이라고 해야겠구나. 레일이 부드러운 곡선인데 이 그림자는 중간중간에 뾰족한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 뾰족한 포인트를 어떻게 뾰족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약간 그런 거를 연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거 보니까 왠지 딱 그게 떠올랐어요. 음.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요. 아주 뭐,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대략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질문이 생겼는데 통상 그 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 제가 본 표현이 특이점 해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해소를 한다는 뜻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수적으로 이 공간을 하나의 식으로 다루기가 까다로워지는 그런 건 거죠. 저 가운데서 네, 틀어지니까. 네, 네. 그런데 해소한다는 말이라는 거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어떤 서술을 하려고 시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긴 빼고 다른 데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포함해서 해야 되겠죠? 이걸 빼면은 보통 이제 재미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네, 포함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건데, 이 특이점을 연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특이점이 생기기 직전의 공간을 보는 거거든요. 아까 그 게으른 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요 오른쪽 공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왼쪽 공간을 보는 베니싱 사이클이 있는 경우를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이거를 이제 디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디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라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리솔루션 오브 싱귤러리티라고 하시는 거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대수적인 방법인데, 요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이 교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것도 싱귤러리티거든요.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두 개의 직선으로 본 다음에 그걸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미분이랑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그 개념 자체가. 극소로 보고자 하는 게 극한처럼 실제로 아, 가진 않지만 같다. 약간 이런 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네.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네. 갖다 붙이는 게. 말씀해 주신 거도 아마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얘가 이 원이 점으로 수축할 때 공간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인피니티시멀 베리에이션, 극소적인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치 스트럭처의 극소적인 변화 막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 뒷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예고를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좀 더 뭐 어려운 곳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제 타원 곡선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을 아, 들고 왔어요. 소위 듣고 말하는 싶으시면은 네 엘립틱. 제가 네 맞습니다. 엘립틱 커브입니다. 저는 그냥 못 알아들어도 듣고 싶네요. 제가 아주 일단 간단하게 네, 대중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갖고 예, 왔기 때문에 네 한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듣고 싶어요. 예, 다 뭐 예. 저희 너드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